자,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 한국 경찰 역사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 진짜 학생들 중에 요거 좀 하고 갑시다. 선생님, 한국 경찰 역사 버려도 되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버려도 됩니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걸 뭐 제가 뭐 하란다고 어차피 안 할 거잖아요. 어차피. 근데 나는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국 경찰 역사 우리 올 인원 강의에서는 1시간 제가 강의하고 있고요. 아니면 좀 더 자세히 하는 문제풀이까지 같이 기출문제까지 해주는 강의는 3시간짜리 있습니다. 그거 딱 하루 들으면 그냥 박살납니다. 물론 그 이상 어려운 게 나왔다라면 뭐 그건 할 수 없죠. 시험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 정도. 괜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버릴까 말까 그 고민할 때 그냥 한두 세 시간 듣고 싹 정리해버리겠습니다. 저 같으면. 하여튼 뭐 근데 뭐 버리실 분들은 버리셔도 돼요. 자, 일단 우리 한국 경찰 역사 특히 갑오 개혁부터 그렇죠 현재까지 오는 그거 타임라인들 알죠? 그거는 머릿속에 딱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요약집에 보면 그렇죠 표가 한 장짜리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머리에 넣으시지. 그리고 차라리 버릴 것 같으면요 그냥 싹 버리세요. 보지도 마세요. 책에서 찢어버리세요 그냥. 진짜로 저도 예전에 시험 공부를 할 때 그랬습니다. 이건 아예 안 보겠다. 왜? 있으면 사람이 괜히 눈에 보이면 거슬리거든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찢어버리세요. 아예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안 보려면 대신에 할 거라면 제대로 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할 때도 나는 이건 안 보겠다. 이것만 딱 외우겠다. 하면 안 볼 거는 또 지워버리세요. 매직으로 까맣게 지워버리세요. 눈에 안 보이게. 괜히 어설프게 눈에 거슬리면 나중에 헷갈립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딱딱딱 하시는 게 시험 공부에서는 방법이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자 일단 갑오개혁 때 우리 뭐다? 그렇죠. 포도청 이런 거. 그렇죠. 직수화 문제도 없어지고 그렇죠. 어디? 한성부 아래에. 더 위로 올라가면 그렇죠. 내무화문 아래. 그렇죠. 원래는 법무화문 소속으로 만들어지려고 법이 만들어졌었는데 실제 오프닝 할 때는 그렇죠. 내무화문 소속으로 그리고 한성부 아래가 아니라 한성부를 담당하는 그렇죠. 경무청 관제 직장 조직법 그리고 행정경찰 장정 작용법 근대적인 조직법과 작용법이 만들어졌다. 관할은 한성부 관할이었다. 됐죠? 그 아래 경찰지서가 있었고 경찰지서회장은 경무사. 경무사가 아니죠. 그 위에 우리 경무청의 장이 경무사 그리고 경찰지서회장이 경무관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단순 암기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경무청이 그렇죠. 내무화문 아래 있다가 내무화문이 1년 뒤에 내부로 바뀌고요. 그래서 내부 소속으로 쭉 있다가 1900년도에 힘이 빵빵해졌죠. 그 전에 3년 전에 1987년도에 광무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경찰의 힘을 키워줘야 되겠다 해서 경부로 그죠 떡상 격상시켜줍니다. 그래서 내부하고 경부하고 급이 같아져요. 장관급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하여튼 이런 식으로 1년 남짓하다가 다시 격하되지요. 경무청으로. 그리고 관할이 전국 관할에서 한성 관할로 또 축소되죠. 1905년에 통감부가 생기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니까 경찰권을 자기들이 장악을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1907년도에 그죠? 땡칠 07 일본의 개가 됩니다. 그렇죠? 거의 완전 일제화가 되면서 거의 다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 와중에 경찰권도 이제 점점 더 넘어가고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경찰로 임용이 되지요. 오케이? 여기 경찰 관리에 관한 임용권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때 이름도 일본이랑 똑같이 경시청으로 기억납니까? 그러면서 1907년도부터 그렇죠? 우리 일본에게 경찰권을 빼앗기죠. 취한 외국인을 감옥에 위탁한다.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문서들이 작성이 되면서 1910년 드디어 8월 달에 이제 사인하고 나라가 넘어갔지요. 오케이? 우리 한일합병.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맨날 헷갈리는 게 1910년도에 8월 달에 이제 사인하고 한일합병 되면서 이제 일본에게 이제 나라가 넘어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8월 달, 9월 달까지는 통감부가 있었습니다. 1905년도 을사조약 때 생겼던 통감부가 계속 존치해요. 통감부 아래에 경찰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910년 10월 달에는 이제 통감부가 없어지면서 총독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론 1910년도 한일합병하는 그 해에는
통감부도 있었고 그리고 10월 달에 이제 총독부가 생긴다. 그러면 기존에 통감부가 하던 일을 이제 총독부가 하게 되지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 기출 문제에 보면 1910년인데 통감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1910년이면 한일합병 되고 총독부 아닙니까? 총독부 체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네 말 맞아. 근데 총독부가 만들어진 건 10월 달이야. 오케이? 한일합병 되던 건 8월 달인데 그래서 8월, 9월 달에는 일단 통감부가 존재했어. 이해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발 공부할 때 어떤 헷갈리는 부분들이 나오면 너무 단정 짓지 마세요. 네가 뭘 한다고 그렇게 단정 짓니? 그쵸? 오케이? 그럴 수도 있겠다. 조금만 생각하면 되잖아. 그쵸? 자, 모르겠으면 헷갈리면 본인이 단정 짓지 말고 카페에다가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물어보세요. 예, 그러면 되는데 본인이 막 머리 잡고 고민을 하고 있어. 오케이. 자, 하여튼 요 정도. 한일합병 되고 나서 쭉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일본 경찰, 그래서 뭐 헌병 경찰 시대, 그리고 보통 경찰 시대, 뭐 이런 것들, 오케이. 자, 그리고 미 군정 시기 이때 이제 영미법계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 전까지는 대륙법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왜? 일본은 독일, 프랑스 이쪽에서 이제 특히 독일 애들하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대륙법계 어떤 문화를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 군정이 시작되면서 영미법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경찰은 꼭 이렇게 명령 강제하는 것보다 서비스도 필요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죠. 봉사라는 느낌도 알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1948년도 이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제 1공화국이 탄생이 되지요. 오케이. 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경찰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치안국으로 시작하고 이제 1974년도에 치안본부.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1991년도 경찰법이 생기면서 경찰청. 그리고 지금 현재 2021년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그렇죠? 이제 자치경찰 시대에 그렇죠? 서막이 열립니다. 물론 그 전에 2006년도에 제주자치경찰을 먼저 시행을 하고 있었지요. 오케이. 자, 요런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정도 해주셔야 돼요.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버리세요. 나 한국경찰 역사 버릴 거야. 오늘 듣지 마요, 그냥. 이거 들을 필요 없어. 아예 그냥 버려. 책 찢어버리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빠르게 치고 가겠습니다. 이거 암기사항이니까. 자, 여러분. 258번 맞죠? 갑오개혁 이전에 조선시대에는 의금부. 이거 뭐 옛날 국사식인데 사실 우리 시험에 이거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의금부 뭐예요? 우리 드라마 보면 의금부로 끌고 가거라. 의금부는 왕명을 받아서 그렇죠? 어떤 왕족에 관한 특별 범죄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 담당을 하는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의금부. 오케이. 자, 이 정도 됐어요. 이 정도 하시면 돼. 이것도 뭐다? 경찰의 역할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정도 느낌만 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포도청,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적 독립적 그렇죠? 도적행포. 포도가 뭡니까? 포가 체포하다. 도가 도둑놈. 도둑놈을 체포하는 청입니다. 오케이. 요 정도 하시면 되고 굳이 암기사항이라면 포도청 쭉 해서 뭐 여기 이제 전문적 독립된 경찰기관이라는데 그러면 이게 근대 경찰 이거는 갑오개혁 이전에 나름대로 이제 어떤 이런 업무를 독자적으로 좀 독자적이라기보다는 요것만 담당하는 좀 전문 기관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아직 조직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완벽하게 독립이 됐다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전에 있던 것 중에서는 그나마 전문적이고 독립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갑오개혁 이전에 풍속경찰 주관을 쭉 해서 하시면 그렇죠. 사헌부, 조선시대면 사헌부. 오케이. 자, 뭐 됐습니다. 이런 거 암기사항인데 우리 요약집에 보시면 앞에 요런 내용들을 쭉 간단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렇죠? 요런 거에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161번. 이것도 뭐 조선시대 이건 쪽에서 암행어사 이런 거 있었다. 오케이. 예. 암행어사 아시죠? 오케이. 그리고 262번 형조. 예, 요것도 경찰의 역할을 담당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끝.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관비, 다모. 옛날에 드라마 있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개뻥이죠. 예, 네가 아픈 건 네가 아픈 거지. 자, 어쨌든 그만큼 공감한다. 어쨌든 다모. 관비였습니다. 비예요. 비. 예, 관에 있는 비. 그러니까 신분이 굉장히 천했고 그리고 여성분야의 양반과
수사가 남겼다. 특히 이제 여자가 뭐 이렇게 당했다 그러면 남자가 가서 보면 안 되잖아요. 조선시대는 이제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서 뭐 그런 걸 되게 구별을 하던 시대니까. 예, 그랬습니다. 예. 참고로 담호는요. 역사 강의를 제가 자세히 안 했었는데 이거 하면 말 되게 많은. 담호를 뽑는 기준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담호 선발 기준. 경찰 우리 체력 시험 보듯이 담호는 거기 이제 사료에 보면 쌀 한 가마니를 들고 막 뛰고 막 이런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 옛날 드라마 여러분은 어릴 때라서 드라마 모르겠네 기억 그렇죠? 담호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하지원이가 나오고 이서진이었나요? 남자가 아프다? 예, 하여튼 하지원 아시죠? 하지원 예쁘잖아요. 날씬하고. 예. 근데 실제로 사료를 봤을 때는 하지원 같은 사람은 담호로 뽑히기 힘들다. 예, 장미란급, 예, 장미란급 돼야 됩니다. 예, 미란급 전사가 돼야 예, 담호가 돼. 왜냐하면 양반집 여자 뭐가 이제 죽었다 이런 변사체를 발견했다. 그걸 들고 나와야 돼. 남자가 못 만져요. 예, 이거 그러니까 지진이었나요? 지진이? 죄송합니다. 예. 자, 어쨌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말을 하자면 나는 우리 경찰 시험도 필기 시험보다는 체력 시험이 더 강화돼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그리고 면접 시험. 필기 시험은 그냥 한 70점 맞으면 합격하는 걸로 다 해주고 그 정도만 딱. 예. 그 정도 지식이면 되잖아요. 뭐 우리가 뭐 박사가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체력 그리고 면접을 굉장히 많이 보는 거죠. 면접을 이렇게 좀 단계별로 해가지고 진짜 얘는 썩은 사과인지 아닌지를 걸러내는. 예. 하여튼 뭐 그런 게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쭉 해서 자원포도 통합의 경무청의 장은 경무의사. 예. 왠지 요즘 계급으로 하면 경무관이 되게 높은 계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무청의 장이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경무의사. 네, 그렇죠. 경무사가 더 높았습니다. 자, 그리고 내무하문 소속 아니죠? 법무하문 소속으로 결정됐다가 실제로는 내무하문 소속으로 오프닝했다. 오케이, 뭐 이거 다. 작용법, 행정경찰 장정입니다. 그렇죠? 최초의 작용법, 경부관제. 여러분 이름으로 유추하시면 됩니다. 경부라는 게 기관 이름이에요. 그렇죠? 관제란 말은 기관을 만드는 제도, 예,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경부, 법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267번. 예, 갑오개혁 직후 경무청은 이런 서방을 담당했다. 예, 아직 비경찰화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찰이 근대 경찰이 됐지만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엄청나게 많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됐나요?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배웠잖아요. 앞에서 협의의 행정경찰 업무, 영업경찰, 뭐 건축경찰, 하여튼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다 합니다. 그만큼 업무가 어떻다? 전문적으로 세분화됐다. 광범위했다? 광범위했습니다. 아직 비경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예, 대륙법계보다 한 200년 느리죠? 하는 어떤 포인트가 역사적 시간상 봤을 때 여전히 이런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갑오개혁 직후 조직법 조사법 그거 말하는 외형상. 예, 외형적으로는 근대 경찰처럼 보였지만 하는 일이라든지 아직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근대 이전. 그렇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전근대적이란 말은 앞전자를 써가지고 근대 이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근대 이전이니까 옛날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옛날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외형은 일단 근대적인 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오케이, 요 정도. 그러니까 역사에서는요 요런 느낌을 아셔야 됩니다. 문장을. 자, 그리고 또 갑니다. 예, 경부가 아니라 경무청. 예, 요런 것들. 경부는 언제? 1900년입니다. 자, 그리고 경부는 장관급이에요. 오케이. 내무부. 예, 장관급이에요. 그리고 행정경찰 규칙과 행정경찰 규칙. 요건 일본 겁니다. 예. 위경제 직결례 이거 일본 겁니다. 이거 혼합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작용법이에요. 오케이. 행정경찰 장정.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정도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런 포인트들 어디를 틀리게 낼 건지. 어때? 여러분 딱 보면 또 요것도 바꿔내고 싶지 않습니까? 행정경찰 규칙하고 행정경찰 장정 자리 바꿔서 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예. 요런 이제 아주 뭐 핫바리 문제죠. 예. 이런 거에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최초의 경찰 조직법, 경무청, 관제, 직장 맞고요. 자, 갑오개혁 직후 쭉 강범위했다. 아까 했었죠. 그리고 1902년에 독립대 중앙경부가 아니죠. 1900년 900. 예, 빵빵해졌다. 1900. 힘이 세졌습니다. 장관급으로 경부. 근데 1902년도에 경부가
경무청으로 격하가 되지요. 오케이. 설치된 건 빵빵해졌다. 1900년. 자, 그리고 군용 전신선 보호를 위해서 한성과 부산 간에 진짜 뭐 치욕적인 역사입니다. 그렇죠? 일본이 지네 땅도 아닌데 우리 땅에 가지고 야, 이거 놓을 테니까 하여튼 말도 안 돼. 하여튼 헌병대가 주둔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자, 19빵빵 저기 써있는데 이렇게 외우시라고. 빵빵해졌다. 힘이 세졌다. 빵빵하게. 예, 경부. 저랑 기본 강의 들으셨던 분은 다 편하게 암기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됐고. 어쨌든 일본 헌병대가 사실 연도는 1896년도입니다. 1894년도 갑오개혁 2년 뒤에 일본 헌병대가 우리나라 땅에, 그렇죠? 남의 나라의 군대가, 그렇죠? 함부로 주둔한다는 것은 사실 좀 그렇죠. 어쨌든 이때부터 헌병대가 들어왔고요. 공식적으로 들어와서 이것저것 다 합니다. 아시겠죠? 헌병대 임무만 담당한다 이렇게 하면 틀리고요. 여러 가지를 사사건건 다 간섭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전면에 나와서 하게 되는 게 헌병경찰시대. 우리 1910년도 한일 합병되고 나서 헌병경찰시대 1919년까지. 그때는 아예 대놓고 헌병이, 그렇죠? 여러분, 헌병은 원래가 경찰이에요, 군인이에요? 군인이지요. 오케이. 군인인데 경찰직까지 다 합니다. 오케이. 자, 갑오개혁 이후에 경찰이 뭐 위생경 제외 아니야. 위생경찰, 영업경찰이 경찰 업무에서 제외되는 걸 우리가 비경찰화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비경찰화가 언제 이루어진다? 미군정 시대. 그렇죠? 미군정 시기에 미군이 들어와서 비경찰화를 하죠. 오케이. 우리는 그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보통 경찰이 이런 걸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죠? 조금 발전이 더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제강점기 중에 헌병경찰 시기에, 그렇죠? 일반 경찰은 도시나 계양장에 배치됐다. 맞습니다. 일반 경찰, 보통 경찰 말하지요. 오케이. 헌병경찰은 주로 어디를 담당하게 됩니까? 예, 군사 요충지, 의병 활동 지역, 요런 곳에 이제 헌병경찰이 주로 담당하고 보통 경찰은 주로 요런 쪽에. 헌병경찰 시대라고 해서 보통 경찰이 활동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헌병경찰 시기에 헌병은 주로 요런 곳에 배치되었다라고 됐죠? 요거 뭐 별거 아닌데 자주 나옵니다. 자, 헌병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아니죠, 여러분. 근대 경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법입니다. 근대적인 법에 의해서 우리가 통치되는 게, 그죠? 법치국가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근거 없이 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다 있습니다. 예,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어때요? 잡아먹을 때도 어때요? 항상 조약 쓰고 서약하고 막 항상 서류로 뭔가 도장 찍지요. 이 녀석들이 그런 거 잘해. 사실 저도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하는 게 뭡니까? 이 계약서 사인 같은 거 잘 못하잖아. 맨날 사기당하고 그리고 뭐 우리끼리 뭐 그냥 믿고 하는 거지. 믿고 하긴 뭘 믿고 해. 맨날 뒤통수 맞는데. 자, 그래요. 자, 갑시다. 이게 사실은 이런 게 중요해요. 믿고 하면 제일 좋죠. 근데 자, 어쨌든 이랬고 일제강점기 헌병여자 서울과 항공의 경찰사무를 경무총감의 직할로 하였다. 경무총감부가 사실은 경찰인데 근데 업무를 뭘 담당했다? 서울과 항공의 경찰사무. 딱 요 정도만. 자, 하여튼 뭐 요런 거 담당했다. 됐고. 그리고 헌병경찰에 보집, 신출 뭐 이렇게 두 문자로 외우긴 하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보안법, 집회단속법, 신문지법, 출판법 이게 뭡니까? 헌병경찰 시대는 이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직후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독립운동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못 모이게 하려고 탄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보안법. 물론 보안법은 그 전에 만들어지긴 했는데요. 어쨌든 야 니네 입 다물어. 그리고 집회단속법 뭡니까?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모이면 독립운동할 거 아니에요. 일본 물러가라 이거 하니까 못 모이게 하려고. 사실은 이것도 여러분 국사 시간에 다 배우시죠? 옛날 여의도 광장 지금 여의도 공원으로 만들었고 심지어 강화문 광장도 지금은 사람들 못 모이게 하려고 지금 물론 이렇게 하면 또 못 모이게 뭐 공사 뭐 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굳이 의도를 깔자면 사람들 못 모이게 하려고. 모이면 정부를 비판하고 뭐라 할 것 같으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일본이 그래요. 신문지법 정보를 못 나누게 하려고. 출판법 마찬가지죠. 정보를 못 나누게 하려고. 서로
끊어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이제 탄압을 했었고 3.1운동을 기화로 여기 기화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선생님 이거 오타입니다. 그러는데 오타가 아니고 기회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오케이.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어쨌든 3.1운동을 기하로 정치범 처벌법, 치안유지법. 정치범 처벌법은요. 1919년 4월에 만들어집니다. 3.1운동이 언제였습니까? 말 그대로 1919년 3월 달이죠. 오케이. 그리고 한 달 뒤에 3.1운동 탄압되고 나서 바로 정치범 처벌법이 만들어집니다. 정치범 처벌법. 그래서 3.1운동을 기화로 만들어진 법 하면 정치범 처벌법으로 가셔야 됩니다. 3.1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법이에요. 오케이. 정치범이 뭡니까? 우리가 정치, 최근에도 이제 지역 선거를 했는데 정치적인 신념이죠. 자기 양심의 자유입니다. 나는 누구를 찍을 거야. 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어. 정치적인 성향. 요거는 자기 엄청 양심의 자유랑 관련이 있잖아요. 내가 꼭 A당을 꼭 찍어야 되냐? 그거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A당을 지지했지만 지금 하는 짓거리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B당을 지지할래. B당도 마음에 안 들지만 이 녀석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얘네들도 좀 키워줘야 되겠네. 이 새끼들 너무 힘을 줬더니 지네 마음대로 하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치적인 견해를 표시하는 것조차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시대가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견해를 말하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SNS에 그냥 문자 폭탄 그냥. 말도 못해. 건전한 비판은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충분히 필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어쨌든 정치범 처벌법. 요게 3.1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치안유지법은요. 1925년 일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법을 우리나라에 바로 갖다. 왜? 우리나라 뭐 식민지니까. 됐나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적용됐다 나오면 치안유지법. 됐죠? 오케이. 네, 정치범 처벌법은 3.1운동 직후에 영향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오케이. 요거 좀 구별해 주시고. 근데 여러분 또 우리가 정치 이야기 뭐 이런 거 이제 예민하잖아요. 근데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앞으로 정치적 중립을 하려면 정치를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구분을 못해요. 알아야 중립을 하죠. 오케이. 자, 꼭 하여튼 정치적 중립하고 국민을 위해서 그쵸? 앞에 서는 경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제 식민지계는 치안 수요가 많은 도시나 경장, 뭐 헌병의차 아니죠? 헌병의차는 주로 의병 활동 지역 이런 곳에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뭐야?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나요? 자, 이거 아까 했었죠? 그리고 경무청, 그리고 경무관이 아니라 경무사, 그리고 관장 범위는 한성, 계양시장 쭉 했고 제한됐고요. 지방에는 총수를 두어서 관찰사를 보호하도록. 이 관찰사가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쯤 되겠죠? 도지사. 그 옆에 요 보좌하도록 총수를 파견을 합니다. 중앙에서. 경부가 중앙이죠, 중앙? 오케이. 자, 그리고 1910년 조선주차 헌병 조령. 요게 이제 근거법이고요. 헌병이 일반차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었습니다. 대신에 요게 틀렸죠? 도시나 계양장은 일반 경찰입니다. 자, 요것도 자주 나왔었는데요. 여기 경부가 신설됐어요. 근데 이를 지휘하는 건 경부감독소가 아니고요. 명칭이 경무감독소입니다. 요거 글자가 비슷하니까 헷갈릴 수 있겠다라고 해서 요거 시험에 자주 나왔었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경부니까 당연히 경부감독소겠다. 요렇게 가시면 틀립니다. 경무감독소. 그리고 경부는 언제? 1900년 됐죠? 자, 그리고 내부관제는 아까 내부를 만드는 법입니다. 제정됐고요. 1년 뒤에 지방경찰 규칙 만들어서 지방경찰의 자격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오케이, 맞는 말이고. 그리고 1900년 경부, 이쪽에서 경무청이 경부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언제? 1902년도에. 그래서 경부가 1년 조금 더 진행되고 경무청으로 격화돼 버립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1948년 쭉 해서
미 군정 시기 당시에는 경무부가 치안국으로 격화되었고 내무부 장관의 감독과 보조기관 그 지위가 약화되었다. 맞죠? 정부가 수립될 때 1948년도 그렇죠? 우리가 뭘로 시작합니까? 치안국. 그 전에 자 요겁니다. 미 군정 시기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지요. 요때 경무국 물론 여기에는 미 군정청이 있죠. 미 군정청이 가장 큰 기관이고 우리 경찰은 경무국으로 시작했다가 1년 뒤에 경무부로 격상이 됩니다. 이게 1946년도고요. 경무부가 쭉 가다가 이제 1948년도 우리가 정부가 수립되죠. 수립될 때 경무부는 장관급이에요. 장관급으로 못 가고 다시 격화됩니다. 그래서 치안국으로 시작합니다. 치안국으로. 그러니까 급이 낮아요. 우리 경찰이. 국으로 시작해요. 부에서 국으로. 장관이었는데 국장급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경찰이 하도 일제시대 때 그리고 미 군정 시기 때 일본놈 앞잡이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구니까 국민들이 싫어해. 경찰한테 힘을 주지 마. 막 이런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 위에는 당시에 내무부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행정안전부랑 같은 급입니다. 근데 치안국이 나중에 어떻게 치안본부로 1974년도에 여기는 치안본부로 됐나요? 그리고 1991년도에 경찰청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 정도는 흐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에서 국으로 격화되었다. 됐죠? 그 지위가 약화되었다. 됐나요? 아, 시간이 또 조금만 4분만 더 할게요. 40분까지만. 자, 그리고 이거 뭐 계속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빨리 합시다. 쭉 해서 근대 경찰이 탄생되었다. 맞고요. 그리고 1946년도에 그렇죠. 여자 경찰관 채용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자 경찰서도 생기죠. 맞고. 그리고 1253년도 경직법. 요거 연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우리 경찰법 이제는 없어졌지만 91년도에 생겼고 어쨌든 의미가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법은 69년도 69 됐나요? 1253 경직법이에요. 자, 그동안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던 경찰공무원의 채용이 자, 여러분 채용 관련해서는 경찰공무원법이죠. 우리 근무 형태, 채용, 그렇죠? 뭐 휴직, 뭐 정직, 뭐 하여튼 이런 근무 형태와 관련된 거는 뭐다? 그렇죠? 우리 경찰공무원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틀렸어요. 이 연도하고 이 법은 맞는데 이 내용하고는 안 맞아요. 그럼 뭘로 고쳐야 된다? 1969년도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이제는 그전에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이 됐었는데 사실 국가공무원 중에서 우리 경찰은 좀 특이하잖아요. 특정직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이 필요한데 없었어요. 69년도 이전까지는. 그래서 69년도에 경찰공무원법이 생기면서 이제 국가공무원보다는 특별법, 경찰공무원법을 먼저 적용받게 됩니다. 저게 바뀌어야 돼요. 됐죠? 그래서 틀렸고 미군정 시기에 이렇게 조직법적, 작용법적, 법적으로는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일제시대 때 있었던 안 좋은 법들을 폐지하고 이렇게 법적으로는 좀 바꿔가요. 그리고 비경찰화 작업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의 임무가 가급적 질서 유지, 위험 방지 업무로 축소가 되지요. 오케이. 맞아요. 자, 요렇게 이런 거 이관하고 그런데 여기서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 기존의 업무들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거나 그렇죠? 아예 없어지거나 경찰의 업무 영역에서 없어지는데 그래서 경찰이 하는 일이 점점점 축소가 되는데 그중에 정보경찰은 신설이 됩니다. 됐나요? 요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와요. 신설된 거 뭐? 정보경찰. 그래서 폐지했다 해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미 군정시기에 6인의 위원 6명 중앙경찰위원회 이거 중앙이란 말이 붙어야 됩니다. 옛날 거예요. 오케이. 지금은 국가경찰위원회 그리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이렇게 또 이제 바뀌었죠. 최초의 경찰위원회는 1947년 6명입니다. 6명. 이것도 맨날 시험에 나옵니다. 8명, 7명 아니고 6명입니다. 중앙경찰위원회. 그래서 민주화. 여러분 위원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뭔가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민주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양한 의견들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한 사람의 의견으로 독자적으로 한 곳만 보고 가는 거는 요거는 독재예요. 예, 여러 사람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가장 합리적인 다수결대로 가자는 게 우리 민주주의입니다. 됐죠? 그래서 민주주의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결론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성공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오케이. 성공하지는 못해요. 민주화가 되긴 됐어요. 그 전보다는 아무래도 민주화가 좀 더 발전됐지만 성공까지는 못 갑니다. 자, 여기 민주적 요소가 도입되었다. 맞습니다. 예, 미군정 시기에. 미군정 시기니까 당연히 영미법계에 영향받는 거죠. 갑자기 여기서 대륙법계 하면 안 맞죠? 미군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대륙법계 이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1 사태.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문화경찰 뭐 쭉 나오네요. 그렇죠? 인본경찰 뭐 쭉 나오는데 우리 자문 검문소에서 1.21 사태 때 막아냈던 부분은 누구다? 그렇죠. 최규식 그리고 정종수 경사인데 왜 틀렸다? 예, 인본 이게 문화경찰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예, 호국경찰이죠. 나라를 지켰다. 뭐 요렇게 요런 것도 이제 구별하라고. 오케이. 문화경찰하면 누굽니까? 문차일드. 예, 차이력 그렇죠. 경무관. 예, 차이력 문차일드 문화경찰 뭐 화엄사, 구례, 뭐 문화재 보호했다, 뭐 이런 것들 알죠? 이거 단순 암기들이니까 꼭 좀 해주시고 어쨌든 나라를 지키신 분들은 호국 경찰 요렇게 갑니다. 뭐 쭉 나오죠? 우리 전남 경찰국장 그리고 정치적 6월 항쟁이요. 6월 항쟁이 뭔지 알죠? 예,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해달라. 국민들이 난리가 났었죠.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개혁이 됩니다. 그때 우리 경찰 내부에서도 어떻다? 그래, 우리 경찰도 좀 정치적으로 중립하자. 자꾸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 눈치 보지 말고 그쪽에서 시키는 것만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만 바라보고 정치적 중립을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못했던 과거의 잘못들을 반성을 하고 경찰 중립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자성, 스스로 반성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예, 하지만 정치적 중립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지금도 사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의 눈치를 좀 보고 있지요. 현실적으로 또 안 보일 수도 없어요. 사실 현실이. 예, 어쨌든 그나마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경찰에 이제 입직하셔가지고 더더욱 그렇죠. 민주경찰, 정말 국민을 위하는 경찰, 소신껏 그런 경찰관들이 이제 되시면 점점 바뀌겠지요. 오케이. 하여튼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화질이 뭐야? 화질이 왜 이상합니까? 자, 화질 모양. 화질 너무 좋아요? 자, 됐고 3.1운동 계기로 헌병경찰제도 보통경찰로 전환이 됐지만 여전히 경찰은 헌병이 담당하는 업무까지 다 담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임무가 제외됐다 하면 X예요. 다 담당합니다. 여전히 경찰은 그렇죠. 여러 가지를 다 담당한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고 미군정하에서는 그렇죠. 비경찰화 이루어지고 8인이 아니라 아까 중앙경찰위원회 몇 명? 그렇죠. 예, 6명입니다. 6명. 이거 이제 301번까지 했나요? 문제 이제 몇 번 남았습니까? 그래요. 또 시간상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요 정도만. 다 할까요? 다. 자, 여기 다 이거 암기 문제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일단 오늘은 301번까지 합시다. 예, 그래도 시간은 또 지켜야지. 자, 나머지 문제 여러분들 이제 한국경찰 역사를 내가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여기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내일 복습 겸 나머지 그냥 두두두 한번 치고 나가봅시다. 오케이.